자, 안녕하세요. 국어 민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읍 불규칙 용언과 시옷 불규칙 용언이 어떤 점에서 그 규칙 용언과 활용의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에 이런 활용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지를 밝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예문을 총 8개를 써왔습니다. 우리 비읍 불규칙 용언부터 볼까요? 선생님이 별표 지은 것이죠. 불규칙 용언이라 하면은 그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과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으로 하얗다, 파랗다 등의 용언을 들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이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민기가 고기를 굽다 라는 예문입니다. 여기서는 굽 뒤에 어떤 어미가 붙어 있나요? 다라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쪼개 볼게요. 굽 뒤에 다라는 어미가 붙어 있죠. 왜 이러죠? 네. 굽 뒤에 다라는 어미가 붙으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대로 별 문제 없이 이 비읍이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미리 써놓은 이 어미, 마법의 어미, 아서 또는 어서를 붙여보겠습니다. 민기가 고기를 굽, 아서가 어울리나요? 어서가 어울리나요? 앞에 있는 말, 앞에 있는 모음이 지금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어미도 음성 모음이 오는 게 좋아 보이죠? 굽, 어서라고 하겠습니다. 굽, 어서. 자, 그럼 이거 비교해 봅시다. 굽, 어서 이 말은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굽어서라는 말은 잘 보세요. 굽어서는 사실 틀린 활용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요? 구워서라고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하네요.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 이 활용은 어간에 여러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미를 교체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용언을 여러 문장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로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활용의 상황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각각 음운 규칙에 의한 그 교체가 아니고서야 교체나 탈락, 축약 등이 아니고서야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그저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어서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어서라는 말을 보니까 어간에 있던 비읍이 없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오른쪽에 있는 예문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물고기가 등이 굽다. 이 말은 괜찮죠? 여기서도 굽다 이렇게 만나면은 비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굽어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등이 굽어서 이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석해보자면 여기서는 굽어서라는 말이 괜찮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워서라는 말이 틀립니다. 참 독특한 현상이네요. 같은 굽다라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이것이 구워서와 같은 활용형을 보이고 한 곳에서는 이것이 굽어서와 같은 활용형을 보입니다. 그러면 각각에서 그 어떤 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어서를 분석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별표 치는 곳입니다. 이 구어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중모음 워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반모음 우 플러스 일반적인 단모음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모음의 워는 두 개의 음소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반모음을 음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굽다에 있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읍이 없어지는 대신에 잘 보세요. 구어서였습니다. 원래 구어서 여기 있는 이 이응은 있어도 되는 이응이고 없어도 되는 이응이죠. 여기서 비읍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비읍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 비읍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렇죠. 뒤에서 이 사이에 쏙 들어가고 맙니다. 구와 어서 사이에 이 비읍이
반모음 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모음 오가 아니라 우, 이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볼까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구라는 말, 그 다음에 반모음 우라는 말, 그 다음에 어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반모음 우랑 이거는 결합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워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가 텅 비어있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이응을 넣어주죠. 그럼 이거를 각각 조합해 봅시다. 조합, 조합, 조합. 이것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죠? 구워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 비읍이 뭘로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케이스에서는 이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뀌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다 이거 써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모음 우로 바뀌는 게 좀 이상합니다.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뀌다뇨. 어디 앞에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바로 모음어미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민기가 고기를 굽다에서 이 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어떻게 되죠? 그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아서 또는 어서로 시작하는 모음이 붙을 때 활용형이 다르고요. 이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을 때도 활용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어미, 예를 들어서 으면으로 시작할 때 각각 활용형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굽다라는 용언에 있는 어간에 비읍이 있죠. 이 비읍은 모음 어미 앞에서 반모음 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가 등이 굽다라는 예문을 볼게요. 여기서는 그런 식의 활용형을 보이지 않습니다. 볼까요?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이상한 활용을 보이지 않고 그저 비읍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한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한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규칙이고 어느 때 불규칙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고기 같은 게 굽다, 이거는 비읍이 그대로 살아남으므로 이런 것을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비읍, 규칙, 용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왼쪽에 나오는 굽다의 어간 비읍은 상황에 따라서 어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거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비읍, 불규칙, 용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문까지 한번 볼게요. 민기가 원섭이를 돕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돕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봅시다. 아서 또는 어서를 넣어볼게요. 돕 플러스 다. 여기서는 비읍이 사라지지 않고 잘 있네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선생님이 다른 어미 아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돕 아서를 붙입니다. 아까는 어서를 붙이고 지금은 아서를 붙인 이유는 어간에 있는 모음 때문입니다. 어간에 있는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각각 아서를 붙일지 또는 어서를 붙일지가 결정됩니다. 정리해보죠. 돕다, 돕아서. 근데 돕아서라는 말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해요. 아까 굽어서라는 말이 이상했듯이 여기서 돕아서란 말도 이상합니다. 여기다 풀어서 써보죠. 이렇게 돕아서라는 말이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서라는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도와서의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읍이 사라지는 대신에 어떻게 됐죠? 비읍이 뭐가 됐습니까? 반모음 우가 아니라 여기서는 오가 됐네요. 오. 자, 이렇게 봅시다. 반모음 우, 그 다음에 반모음 오가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비읍이 한 곳에서는 반모음 우가 되고 한 곳에서는 반모음 오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황은 같네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환경은 모음 어미 앞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보세요.
모음 어미 앞에서 이 비읍은 반모음 우로 바뀌거나 반모음 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오로 바뀔 것이냐 또는 어떤 상황에서 우로 바뀔 것이냐는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어간의 끝소리가 다시 앞에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 오느냐 또는 음성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 같아요. 이 예문 보겠습니다. 영준이는 어깨가 좁다 라는 예문입니다. 이 예문이요. 영준이는 어깨가 좁다. 여기서는 좁다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좁아서 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좁아서 라는 말이 되네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좁아서 라는 말이 가능하고 그리고 좋아서 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영주인은 어깨가 좋지 않아요. 좋아서, 원래는 좋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아까랑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같은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와와 같이 바뀌는데 한 곳에서는 와와 같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깨가 좁다 라고 할 때 좁다 같은 경우는 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죠. 규칙 활용. 그 다음에 원섭이를 돋다 라고 할 때 이 돋다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15세기에 쓰였던 15세기, 16세기 이 시기에 쓰였던 순경음 비읍이라는 그때 당시의 의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은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의문입니다. 이 순경음 비읍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언 어간이 활용할 때 용언 어간의 끝소리, 이 순경음 비읍은 다음과 같은 흔적을 남깁니다. 먼저 자음 어미 앞에서는 이것이 비읍으로 나타납니다. 자, 해볼게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비읍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음 어미 아어 앞에서는 반모음 오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것 정도만 볼게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굽다 라는 말, 그 다음에 돕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다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굽다 라는 말은 원래 뭐였을까요? 굽다의 비읍은 원래는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써줄게요. 구라는 말이 있고 그 아래에 순경음 비읍이 있는 거죠. 보세요. 뒤에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오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은 이 순경음 비읍이 그냥 비읍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굽다와 같은 정상적인 활용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미가 온다면, 어미 중에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면 여기서는 아서와 어서를 다루겠습니다. 굽이라는 말에 지금 순경음 비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모음 조화를 맞춰서 어서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서를 넣으면 일단 뒤에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이므로 순경음 비읍이 연음되겠죠. 연음해 봅시다. 요거는 구라는 말이 살아남겠고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이 뒤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구 이렇게 서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 순경음 비읍은 모음 어미 앞에서 특히 아서 어서 앞에서 각각의 모음 조화를 지켜서 반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뀝니다. 그 모음 조화를 여기서 지킨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 우가 있고 거기에 바로 단모음이 붙으면서 이중모음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가 되는 겁니다. 돕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다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므로 딱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민기가 고기를 굽다. 이때 굽다는 불규칙 활용인데 불규칙 활용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읍은 원래 태생이 순경음 비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가 등이 굽다. 이 문장에 있는 굽에서 비읍은 바뀌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여기서 비읍은 진짜 비읍이기 때문입니다. 순경음 비읍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민기가 원섭이를 돕다. 여기서
돕에 있는 비읍은 순경음 비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서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주인은 어깨가 좁다. 이 문장에서 좁에 있는 비읍은 순경음 비읍이 아니라 진짜 비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때 이것이 다른 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비읍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시옷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지훈이가 선을 긋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긋에다가 다를 붙일 때는 시옷이 가만히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서를 넣어 보겠습니다. 긋에 있는 모음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어미도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긋 플러스 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긋 플러스 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긋 플러스 어서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일단 긋어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런데요, 그어서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뭔가 이상해졌죠? 시옷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규칙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있는 것까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차라리 하성이가 낫다 라는 예문입니다. 여기 있는 예문이에요. 차라리 하성이가 낫다 라는 예문에서 여기서 낫다에 있는 시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아서 또는 어서를 붙여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있는 모음이 양성 모음이니까 여기서도 뒤에서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낫 플러스 다. 여기서는 자음 어미니까 딱히 신경 쓸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낫에다가 아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낫 아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보죠. 나다서 라는 말은 이상합니다. 그쵸? 이상해요 정말. 그런데요, 나아서 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쵸? 여기에 원래 있던 그어서에 있던 그리고 나아서에 있던 시옷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의문변동 규칙에 있을까요? 의문변동 규칙에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또는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 놓일 때 같은 방법으로 의문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선영이가 옷을 벗다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벗다 라는 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활용해 보죠. 벗 플러스 다. 자음 어미가 올 때는 보통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벗어서 라는 말 해봅시다. 선영이가 옷을 벗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벗어서 어디에 둘 수도 있고요. 그죠? 벗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서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벗어서라는 말은 괜찮고, 그런데요, 벗어라는 말은 이상합니다. 이것을 하나를 탈락시키고 벗어라고 해도 좀 그 표기상으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맞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벗어서가 맞습니다. 벗어서가 맞아요. 아래에 있는 예문도 보겠습니다. 기름이 땅에서 솟다 라는 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솟다 한번 활용해 보죠. 솟 플러스 다. 자음 어미가 뒤에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뒤에 모음 어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모음 어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어간에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뒤에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넣어 보도록 하죠. 아서를 넣어 보겠습니다. 솟 플러스 아서. 자,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음 어미 한번 비교 분석해 봅시다. 소사서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아서라는 말은 이상하네요. 소원섭은 괜찮은데 소아서는 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잘못했네요. 이 점에서 보면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규칙화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옷이 뒤에 있는 모음 어미를 만날 때 없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언의 마지막 말 시옷, 종성에 있는 시옷, 요것과 모음 어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모음 어미를 붙이면 그렇죠. 여기서 이 시옷이 나가리가 됩니다. 없어지죠. 탈락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성이가 낫다라는 말에서 나아서 한번 볼게요. 나다서가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옷이 모음 어미를 만날 때 이 시옷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시옷은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는 시옷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오른쪽에서는요, 이 선영이가 옷을 벗다. 이쪽에서는요, 그렇게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용언들에 있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 시옷은 모음 어미를 만날 때 그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중세국어 때 쓰였던 반치음, 이 세모처럼 생긴 겁니다. 이 반치음이라는 의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반치음은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 반치음이 소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언 어간의 끝소리, 이 반치음은 다음 흔적을 남깁니다. 먼저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옷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모음 어미 앞에서는 탈락합니다. 자,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옷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음 어미 앞에서는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죠. 그따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서 그따라는 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원래 그따에 있는 이 시옷이 진짜 시옷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옷은 원래는 반치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반치음이었습니다. 이 반치음은 뒤에 자음을 만나면 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따 이렇게 기본형에서는 시옷이 있게 되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음 어미를 만나면 어떨까요? 어서, 플러스 어서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렇죠? 이거는 저서가 됩니다. 이거는 z로 발음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뒤로 연음되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치음은 모음 어미를 만나면서 탈락합니다. 그러므로 어서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낫다 낫다 이 용언 어간 시옷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케이스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강의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비읍 불규칙 용언,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비읍 불규칙 용언은 비읍이, 용언 어간에 있는 비읍이 다 그럴 때는 아니고요. 완전 어떤 특정한 용언들에 한해서 뒤에 모음 어미가 시작하면은 여러모로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는 이 여러 모든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이 시옷으로 끝나는 용언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용언들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용언 어간의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각각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때의 용언 어간의 비읍과 그때의 용언 어간의 시옷이 각각 진짜 비읍과 시옷이 아니라 순경은 비읍과 그 다음에 반치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왜 돕다, 줍다 이때는 왜 비읍이 살아있는 것이고 짖다, 긋다, 낳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 시옷이 살아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때는 뒤에가 용언 어미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도 비읍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반치음도 시옷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각각의 활용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중세국어 때 실제 사용되었던 음운들, 그 음운들이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점차 소멸되고 그 소멸의 흔적이 지금까지 그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내렸으니 여기서 빠르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